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시 25입니다. 편안하게 청취해 주세요. 서울의 어느 가을날,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드라이브. 여보, 저기 단풍 좀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김성민은 핸들을 잡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65의 나이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38년을 근무하고 지난달 정년퇴직을 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로 드라이브를 가는 날이었다. 아빠, 그 식당 맛있대요. 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뒷좌석에서 딸 지연이가 말했다. 36, 결혼한 지 5년 차인 딸은 오늘 사위가 출장이라 혼자 나왔다. 알았어. 아버지 운전 실력 믿어도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38년간 무사고 운전자였다. 회사에서도 안전운전 모범상을 3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그 순간이었다. 왼쪽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검은색 SUV.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꽝. 그리고 어둠. 낯선 아침. 일어나세요. 8시 30분이에요. 귀청을 찢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낯설었다. 아니, 모든 게 낯설었다. 뭐야. 목소리도 이상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젊고 맑았다. 황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잘생긴 편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이게 나라고? 손을 들어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최민준 씨, 오늘 첫 출근 날이라며. 늦으면 어떡해요.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준? 그게 이 몸의 이름인가?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다행히 양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출근복인 모양이었다. 가방을 들고 나오니 좁은 원룸 현관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언니가 민준 오빠 챙기라고 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회사 동기라며. 첫날부터 지각하면 이미지 안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마지막 기억은 사고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최민준이라는 25 청년의 몸에 들어와 있다. 이게 환생이라는 건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은 출근 시간이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야 하다니. 첫 출근. 브릿지 코리아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의실에는 신입사원 5명이 앉아 있었다. IT 솔루션 중소기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내 옆에는 단발머리의 여자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이에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24쯤 되어 보였다. 아, 네. 최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게 순간 당황했다. 이 몸의 주인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요즘은 학벌 물어보는 거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서영이 손사래를 쳤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인사팀 과장이 회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브릿지 코리아는 직원 50명 규모의 IT 솔루션 회사로 중소기업 ERP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였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들어왔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반갑습니다. 대표 한재혁입니다. 한재혁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회사 비전과 신입사원들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다. 그의 말투와 눈빛에서 나는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예전 우리 회사 사장님을 보는 것 같았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브릿지 코리아를 만들어 갑시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낯선 일상.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낮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밤에는 이 시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스마트폰 사용법, SNS, 요즘 젊은이들의 말투, 모든 게 낯설었다. 다행히 이 몸의 주인, 최민주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모양이다. 업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38년간 제조업 IT팀에서 일한 경험이 여기서도 통했다. 민준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영이 내 자리로 왔다. 우리는 같은 개발팀에 배치되었다. 아, 이건 말이죠. 나는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예전에 후배들에게 가르치듯이. 와, 민준 씨 진짜 잘 가르쳐 주시네요. 다른 선배들은 바쁘다고 그냥 링크만 던져주는데. 그래요? 하하, 제가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요. 사실 38년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후배를 잘 키우는 게 곧 자기 일을 줄이는 거라는 점이었다. 근데 민준 씨는 좀 특이해요. 뭐가요? 말투도 그렇고 뭔가 꼰대 같은데 또 아니고 되게 차분하고 배려심 있으세요. 요즘 남자애들 같지 않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나는 요즘 남자애가 아니라 65 아저씨니까. 점심시간 신입사원들끼리 식당에 갔다. 서영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서영 씨, 밥 먹으면서는 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러니까. 괜히 꼰대 소리 들을 필요 없었다.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서영은 예민하게 알아챘다. 폰 보지 말라고 하려던 거죠? 아, 정말. 이게 제 밥 먹는 습관인데 왜 남들이 간섭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민준 씨도 결국 남자네요. 여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죠?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같이 온 다른 동기가 서영의 팔을 잡았다. 서영아, 민준이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오빠도 남자 편 들 거야? 역시 남자들끼리는 똘똘 뭉치네. 서영은 밥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다. 그저 식사 예절을 말하려던 건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일인가? 민준아, 서영이가 좀 예민해. 이해해줘. 요즘 젊은 여자애들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서 남자들 말에 엄청 민감하거든. 동기가 작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 시대는 내가 살던 시대와 많이 다른 모양이었다. 세대의 벽. 다음 날 아침 서영이 먼저 사과했다.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나는 그렇게 답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뭘 말해야 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감이 안 잡혔다. 그날 오후 팀 회의가 있었다. 개발팀장은 김태수 부장, 43세 베테랑이었다.
이번 프로젝트 납기가 빠듯합니다. 다들 야근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 부장의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장님, 야근 수당은 나오는 거죠? 서영이 물었다. 아, 그건 우리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건 좀. 그럼 대체 휴가는요? 그것도 사실 어렵고.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는 게 팀워크 아닙니까? 팀워크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부장님, 그건 부당 노동행위예요. 야근을 시키면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서영 대리, 신입이 뭘 안다고. 저 대리 아니고 사원이에요. 그리고 노동법은 신입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회의 끝. 김 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회사가 어려울 때 조금 참고 도와주는 게 미덕이었는데,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이 내게 물었다. 글쎄요.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도 결국 남자 편이네요. 역시. 서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대표와의 대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한재혁 대표가 나를 불렀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대표님. 대표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큰 책장에 경영서적들이 가득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대표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의외였다. 민준 씨, 우리 회사 어때요? 적응은 좀 되나요? 네, 대표님. 다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발팀에서 좀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야근 건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세대 차이 같은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대표가 긴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젊었을 때는 회사를 위해 밤새는 것도 당연했는데 지금은 칼퇴가 미덕이라고 하네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 대표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민준 씨 신입치고는 생각이 깊네요. 말투도 그렇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들킨 걸까? 제가 좀 또래보다 조숙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그런가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준 씨 같은 신입이 반가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지려하지 않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 그 친구들 말도 일리는 있지 않을까요?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대표가 깊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죠. 하지만 민준 씨, 법만 지키면 회사가 굴러갈까요? 때로는 조금 더 헌신하고 양보하고 참아야 회사가 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제 생각에는 대표님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가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세대는 헌신하면 보상받는 시대였잖아요. 회사가 성장하고 그 덕을 직원들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헌신해도 정리해고 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당하는 걸 눈으로 봤고요. 대표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계속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회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더라도 일이 생기면 회사가 나를 지켜줄까?
하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쩌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당신 25 맞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좀 늙어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깊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같달까? 가슴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답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대표님. 그렇군요. 민준 씨 말을 들으니 제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 친구들을 왜 신뢰할 수 없었는지. 대표님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시면 아마 직원들도 달라질 겁니다. 대표가 따뜻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대표실을 나오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한재혁 대표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다. 마치 동년배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 다음 날 전체 조회 시간에 한재혁 대표가 발표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야근 수당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법정 기준대로 지급하고 불가피한 야근의 경우 대체 휴가도 부여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표정들이었다. 다만 이건 회사가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브릿지 코리아를 만들어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영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다. 점심시간 서영이 내 자리로 왔다. 민준 씨, 어제 대표님이랑 얘기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인사팀 언니가 봤대요. 대표실에 불려간 거 혹시 저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회사 적응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발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혹시 민준 씨가 뭔가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대표님이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다행이에요. 솔직히 이 회사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서영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그날 오후 김태수 부장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다들 모여봐요. 어제 제가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야근이 필요하면 미리 공지하고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하겠습니다. 중년 남자가 신입사원들에게 사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김 부장의 용기에 감탄했다. 부장님, 저도 어제 좀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회사가 변해야지.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나 봐. 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시작이었다. 프로젝트. 한 달이 지났다. 회사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개발팀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중견 제조업체의 ERP 시스템 구축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거예요. 잘하면 레퍼런스가 되어서 더 큰 프로젝트도 따낼 수 있어요. 김태수 부장의 설명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는 자연스럽게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38년간의 제조업 경험이 빛을 발했다. 민준 씨,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죠? 후배 개발자가 물었다. 아, 이건 말이죠.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실제 현장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단순히 코딩이 아니라 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 거였다. 와, 민준 씨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제조업 현장 경험이라도 있으세요? 아, 그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 날 고객사 임원들이 왔다. 김태수 부장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고객사 상무가 계속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부분은 우리 현장 프로세스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설계한 거라. 김 부장이 당황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갔다. 상무님 말씀하신 부분은 A 공정과 B 공정 사이의 버퍼 제고 관리 부분이시죠? 맞아요. 우리 현장은 JIT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은 그걸 고려 안 한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 고민했습니다. 제안 드리는 건 나는 화이트보드에 프로세스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38년간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술술 나왔다. 이렇게 하면 JIT 방식도 지원하면서 비상 상황에서의 버퍼 제고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상무의 표정이 밝아졌다. 오, 이거 좋은데요? 이 젊은 친구가 현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네요. 발표가 끝나고 한재혁 대표가 내게 다가왔다. 민준 씨 대단했어요. 고객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점심 같이 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식사 자리에서 대표와의 점심은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였다. 민준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대표님. 당신 정말 25이 맞아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오해는 마세요. 학력 위조나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민준 씨의 통찰력이나 현장 이해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마치 수십 년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어떻게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나이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어요. 다만 민준 씨가 누구든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준 씨, 저도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요즘 회사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도 그렇고 시장 경쟁도 치열하고 때로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어요. 대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대표님, 오늘 발표에서 봤잖아요. 우리 팀이 해냈어요. 그건 대표님이 직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김태수 부장님도 서영 씨도 다들 열심히 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대표가 술을 한 잔 따랐다. 민준 씨, 한 잔 할까요? 저 아직 신입인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다. 25과 60. 하지만 실제로는 65과 60. 이상하게도 대화가 편했다. 민준 씨, 제가 이 회사 시작한 게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 하나로 시작했죠. 밤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회사가 커가는 게 보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버티는 느낌이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젊은 직원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대표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다. 나도 정년 마지막 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대표님, 하지만 대표님은 변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야근 수당 제도도 바꾸시고 직원들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준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요.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직원들과 더 자주 소통하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먹으면서 몇 명씩 만나시는 거예요. 격식 없이 편하게. 대표가 눈을 빛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씨도 자주 식사 같이 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회사의 변화. 그날 이후 회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재혁 대표는 매주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대표님, 우리 회사 복지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요? 서영이 대표에게 직접 물었다. 어떤 거요? 육아휴직이나 재택근무 같은 거요. 요즘 회사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 회사 규모에서는 쉽지 않은데. 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단계적으로 도입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주 1회 재택근무부터 시작하시고. 그게 가능할까요? 개발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꼭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태수 부장도 거들었다. 저도 찬성입니다. 요즘 인재 채용 경쟁에서 이런 복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회사는 주 1회 재택근무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우와, 우리 회사 진짜 변했다. 대표님 대박. 직원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산성도 오히려 증가했다. 민준 씨, 당신 덕분이에요. 한재혁 대표가 내게 말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젊은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경영자의 고민도 이해하고 참 신기한 친구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나는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 서영이의 고민. 어느 금요일 저녁 서영이 내게 다가왔다. 민준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맥주 한잔 할래요? 고민이 있어서.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무슨 고민인데요?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솔직히 저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요즘 회사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그건 그런데 저 사실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과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취업 잘 된다고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겪는 고민이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요? 사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UX 디자인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안정적인 개발자 그만두고 뭐하러 다시 시작하냐고. 저도 사실 무서워요. 이제 첫 월급 받기 시작했는데 다시 학원비 내고 공부하려면.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65의 나로서는 뭐라고 조언해야 할까? 서영 씨, 제 생각은요. 네. 저는 서영 씨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정말요?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봐요?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집 대출 받으면. 그때는 못 바꿔요. 묶이는 게 너무 많아져요. 나는 내 경험을 떠올렸다. 30대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것.
민준 씨는 후회 없어요? 이 길 선택한 거.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서영 씨는 아직 젊잖아요. 저는 서영 씨가 나중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다들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만 하는데 민준 씨는 제 꿈을 응원해 주네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대로 준비해서 가세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다니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옮기는 거예요. 무작정 그만두지 말고. 네. 그게 현명한 것 같네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세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서영이 밝게 웃었다. 민준 씨, 진짜 25 맞아요? 왜 이렇게 어른 같아요? 하하, 그냥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민준 씨는 꿈이 뭐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 꿈? 65 나이에 25의 몸으로 돌아온 내 꿈은 뭘까?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성인군자네요. 서영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두 번째 인생에서 깨달은 건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위기.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터졌다. 고객사 담당자가 갑자기 사양 변경을 요구했다. 거의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수준이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김태수 부장이 고객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납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임원진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고객사 담당자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회의실로 돌아온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거 어떡하죠? 일주일에 이걸 다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적어도 한 달은 걸려요. 한재혁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상황 들었습니다. 고객사에서 계약 파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도 알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날리면 우리 회사 타격이 큽니다. 레퍼런스도 필요하고 분위기가 무거웠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민준 씨.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듈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 모듈로 개발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시간은 빠듯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김태수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시스템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 말대로 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밤새 설계를 다시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법이 나왔다. 밤샘 작업. 좋아요. 그럼 역할 분담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작업 분담표를 그렸다. 다들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버텨봅시다. 야근 수당은 물론 나오고 프로젝트 끝나면 대표님이 특별 보너스 약속하셨어요. 부장님, 저희 힘들어도 괜찮아요. 회사를 위해서잖아요. 서영이 말했다. 놀랍게도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왜 우리가 고객사 변덕에 밤을 새야 하냐고 불평했을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핵심 모듈 개발을 맡았다. 38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어디서 병목이 생길지, 어떤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할지 손에 익은 듯 코드가 나왔다. 민준 씨, 이 부분 좀 봐주실래요?
후배 개발자가 물어오면 나는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여기서 트랜잭션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밤 11시 한재혁 대표가 치킨과 피자를 사들고 왔다. 다들 고생 많아요. 잠깐 쉬면서 먹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치킨을 먹으며 대표가 내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포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잡아줬어요. 팀을 이끄는 모습이 신입 같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납기일. 드디어 납기일이 왔다. 일주일간의 불철주야 작업 끝에 우리는 해냈다. 고객사가 요구한 모든 기능을 구현했다. 고객사 회의실에서 최종 시연을 했다. 나는 시스템을 시연하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모듈은 기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필요시 데이터 연동도 가능합니다. 고객사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오,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거 맞네요.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는데요. 시연이 끝나고 고객사 전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브릿지 코리아 정말 훌륭합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이걸 해낼 줄은 몰랐어요. 계약서에 추가 금액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무가 한재혁 대표를 바라봤다. 다음 프로젝트도 브릿지 코리아에 맡기고 싶습니다. 2차, 3차 프로젝트까지 함께 가시죠. 대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우리 해냈다. 대박. 추가 프로젝트까지. 김태수 부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씨, 정말 고생했어.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아닙니다, 부장님. 다 같이 한 거죠.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우리 팀워크 대박이었어요. 이게 진짜 팀워크죠. 그냥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진짜 팀워크는 강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였다. 축하 파티. 그날 저녁 회사는 전체 회식을 했다. 한재혁 대표가 건배사를 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 덕분입니다. 약속대로 특별 보너스, 그리고 일주일 휴가 드리겠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 최민준 사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저는 민준 씨의 아이디어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겁니다. 모두 박수.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얼떨결에 앞으로 나갔다. 대표가 내게 상장과 봉투를 건넸다. 민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대표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혹시 눈치챈 걸까? 회식이 무르익을 무렵 나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아니, 이 몸의 주인은 담배를 안 피웠을 텐데. 하지만 38년간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민준 씨, 담배 피워요? 서영이 나왔다. 아, 이게 가끔 괜찮아요. 근데 민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준 씨는 대체 누구예요? 신입이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어요.
민준 씨는 뭔가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 같아요. 마치 이 일을 몇십 년 한 사람처럼.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서영 씨, 만약에 환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환생요? 갑자기 왜요? 그냥, 만약 누군가가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받는다면 뭘 하고 싶을까 궁금해서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 없이 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첫 번째 인생에서 놓친 것들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영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민준 씨,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 성공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했고, 대표는 더 자주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재혁 대표가 전체 조회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브릿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성세대의 경험이 만나는 곳. 그게 우리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표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멘토 멘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경력 직원과 신입 직원이 1대1로 짝을 이뤄 서로에게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김태수 부장과 짝이 되었다. 민준 씨, 내가 내 멘토라는 게 좀 웃기지? 오히려 내가 자네한테 배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장님. 저도 배울 게 많아요. 그래, 뭘 배우는데? 부장님의 포용력이요. 부장님은 화가 나도 참고 직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 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요즘 애들 이해가 안 갔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안 지고. 내가 신입이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부장님은 변하셨잖아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보여줬어. 젊은 애들도 신뢰하면 해낸다는 걸. 그저 신뢰받고 싶었던 거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서영이의 결심. 몇 달이 지났다. 서영은 주말마다 UX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대형 IT 기업의 디자인팀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다. 민준 씨, 저 면접 봤어요.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보고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축하해요, 서영 씨.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서영은 합격 소식을 받았다. 민준 씨,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서영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축하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가 그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고 하신 말 기억나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직을 앞두고 서영은 고민에 빠졌다. 민준 씨, 근데 회사한테 미안해요.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2차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제가 빠지면 서영 씨, 회사는 이해할 거예요.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서영은 용기를 내어
한재혁 대표를 찾아갔다. 나도 함께 갔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직 의사를 밝혔다.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서영 씨, 축하합니다. 네. 당신이 꿈을 찾았다는 게 축하할 일이죠. 브릿지 코리아는 직원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회사입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만 2차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는 있어줄 수 있죠? 인수인계도 하고. 물론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실을 나온 서영은 내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꼰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맞아요. 민준 씨도 그렇고 처음에는 민준 씨도 남자라서 싫었는데 지금은 민준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영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대표와의 밤. 서영이 떠난 후 팀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았다. 나는 그 신입사원의 멘토가 되었다. 38년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았다. 어느 금요일 밤 한재혁 대표가 나를 불렀다. 민준 씨, 오늘 한잔할까요? 네, 대표님. 우리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 갔다. 대표는 소주 2병을 시켰다. 민준 씨, 회사 다닌 지 이제 6개월 됐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 6개월 동안 우리 회사가 많이 변했어요. 아니, 제가 많이 변했어요. 대표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꼰대였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맨날 그런 소리만 했죠. 대표는 소주잔을 비웠다. 근데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내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걸. 대표님, 하지만 대표님은 변하셨잖아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다리가 되어줬어요. 내가 이해 못하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당신이 번역해줬어요. 나는 소주잔을 들었다. 대표님, 건배하시죠. 새로운 브릿지 코리아를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고 대표가 말했다. 민준 씨, 나이 들면 외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당신과 이야기하면 외롭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대표님. 민준 씨도요? 25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민준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정말 궁금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네. 한번 인생을 다 살고 다시 젊은 몸으로 돌아온 사람.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민준 씨는 몇 살이에요? 실제로는 65입니다. 대표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거구나.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회사에, 그리고 나한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내가 감사하죠. 인생 말년에 이런 친구를 만나다니.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에 대해, 일에 대해, 사람에 대해. 65과 60, 하지만 겉으로는 25과 60. 기묘한 우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다시 25. 1년이 지났다. 브릿지 코리아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다. 한재혁 대표는 이사회에서 나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1년 만에 팀장,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준 팀장,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강당에 선 채 직원들을 바라봤다.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1년 전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에게서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고 선배님들에게서는 깊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재혁 대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브릿지 코리아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65에 다시 받은 25의 인생.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감사했다. 두 번째 인생에서 깨달은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재혁 대표였다. 대표님. 축하해요, 젊은 팀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준 씨,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새로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배웠어요, 대표님. 젊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에는 경험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다. 대표님, 우리 다음 프로젝트 잘해봅시다. 그래요, 민준 씨. 아니, 민준 팀장. 함께 갑시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65과 60. 하지만 마음은 함께 뛰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 나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게 진짜 브릿지였다. 이상으로 다시 25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